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 지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처리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이전에 전처리기 지시어로 표시된 영역을 미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처리기 지시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전처리기 지시어는 항상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처리기 지시어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define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define은 심벌 상수를 정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test env라고 하는 심벌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심벌은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C# 파일 .cs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if 조건문을 써서, 만약에 이 test env라고는 심벌이 정의되어 있으면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벌 상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코드를 실행하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행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est env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회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처리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이전에 미리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컴파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파인된 심벌 상수는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파일에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define은 이 파일의 가장 앞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 제일 앞에 있는, 물론 이 앞에 코멘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 가장 앞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심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는 테스트 서버를 사용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프로덕션 서버를 사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define을 다른 심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product env로 바꿔주면 컴파일 할 때 이 부분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efine 심볼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특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컴파일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define은 한 파일 내에서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define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우고 이쪽으로 가서 프로젝트의 속성창에 가서 빌드에 보시면 컨디셔널 컴파일레이션 심벌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벌을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test env라고 하는 심벌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쪽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prod environment로 바꿔주면 여기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define debug constant하고 define trace constant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debug라는 심벌과 trace라고 하는 심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이 test env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debug라고 해도 이 심벌이 이미 define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enable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prod env와 debug와 trace가 지금 define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define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undiff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diff가 이 파일 내에서는 그 디파인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undiff를 정의해주면 이 부분이 undiff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으로 리전 지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전 지시어는 일정 코드 블럭을 하나로 묶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필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전하고 엔드 리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속성이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메서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리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영역별로 코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래스의 코드가 굉장히 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리전을 사용해서 코드를 오거나이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닝과 에라 지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유틸리티라고 하는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덕트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고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다고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여기서 디파인 할 수도 있고 뭐 이쪽에서 디파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파인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아니면 에러를 주거나 워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워닝을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만약에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하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물론 여기 워닝이 표시가 되겠지만 컴파일을 해서 에러 리스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워닝이 표시가 됩니다. 워닝은 컴파일은 되지만 그 컴파일 워닝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빌드 EXE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에러 리스트에 이러한 워닝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EXE 자체를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라고 표시를 에러라는 지시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빌드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를 해보면
그래서 에러가 나면서 빌드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막기 위해서 실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콤마를 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쪽에 에러가 없어지죠. 다음으로 프래그마라는 지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래그마는 컴파일러 고유의 전처리기 지시어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이라는 것과 체크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워닝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if 코드 블락을 블락에 대한 워닝을 디세이블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닝을 잠깐 디세이블 했다가 이쪽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네이블 하겠다. 이네이블은 리스토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서 나는 워닝, 컴파일러 워닝을 내가 디세이블을 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이네이블 하겠다. 이럴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disable, comment out 하고 살펴보면 이쪽에 unreachable code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을 해보면 이 에러 리스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워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unreachable code라는 워닝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false이기 때문에 이쪽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워닝 부분들을 디세이블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를 써서 워닝을 일시적으로 디세이블 했다가 다시 리스토어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코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코딩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어떤 피처들을 죽여놨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래서 코드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코멘트 아웃은 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동안 요걸 죽였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 우리가 에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에러가 있죠. 그래서 이 필드가 정의는 됐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CS0169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CS는 C샵이고 0169, 169번이라는 코드 넘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 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워닝을 서프레스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프로그래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을 일시적으로 이 넘버에 대해서는 169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내가 코드를 워닝을 없애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다시 보시면 워닝이 없어졌죠. 그래서 특정 컴파일러 워닝을 특정 넘버의 컴파일러 워닝을 디세이블 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특정 블락에서 나타나는 모든 워닝을 디세이블 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처리기 지시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